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6월 2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선거라는 큰 어, 일이, 큰 파도가 우리 사회를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로 접하신 대로 뭐 선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2006년 이후 어, 열린우리당이죠. 2006년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이후 등장했던 소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연사해가는 그런 어떤 역사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충수죠. 어, 내부 부패, 민의와 동떨어진 패거리 정치, 편가르기 정치, 내로남불, 그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잔불은 남아 있습니다. 예, 잔불을 방심해서는 안 될 그런 숙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이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기존 기성 세력을 대체해서 들어선 신흥 세력들, 윤석열 정부 및 국힘당 관련해서도 누적된 폐악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말을 아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죠. 네. 막판 경기도지사 역전 여러분 어제 밤늦게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어떤 경박한 뉴스들이 쏟아졌나요? 네. 무소속의 강용석 뚜껑 열고 보니까 1%밖에 안 되더라. 대세에 영향이 없더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0.1% 차로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뭐 선거 무결성 문제 이거 떠났어요. 네. 이 또한 윤석열 정부로 대표되는 신흥 세력들의 또 다른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죠. 사람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그 머릿속에 든 생각, 행동, 양식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번들하게 잘 표장하고 미사여구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내놓고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뻔한 사실을 뻔뻔하게 우기고 배째라고 하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교묘히 그걸 은폐하고 미사역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내에 여러 세력들 곳곳에 그런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힘당 지금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할 문제가 아니라 샴페인을 터뜨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소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세력 내에 있는 각종 불순불량들, 뭐 인간적인 어떤 친분 관계, 친소를 떠나서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정당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 머릿속에 국익과 국민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기 자리 보전만 있을까요? 상당한 불량 세력들 있죠. 문제점을 보고 있으면서도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의와 거꾸로 노는 엇박자로 노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대선 때부터 이준석 이후로부터 내뱉은 편가르기,
예. 남녀 성별 성가르기 이대남 이대녀 이게 지금 이번 지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예? 이대녀는 민주당, 이대남은 국힘당 이렇게 이제 성별로 이제 편이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으로 기결 할까요, 여러분? 이제 남녀 간의 전쟁을 싸움을 붙여놔요. 이게 이준석 류들이 한 짓이죠. 예, 하태경류들 또 있죠. 예, 소위 말해서 그 있죠. 소위 새보수계라고 하는 그 황교안 총리, 전 총리, 미래통합당 대표 이 양반이 잘못해놓은 그 후과가 많아요. 지금 뭐 부정선거 감시 활동 이런 걸 해서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선거제도의 문제점, 무결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본인의 과오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예? 선거 패배 이런 걸 떠났어도 많죠.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정체성이 불명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불러들여서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빼내는 식으로 당 정체성 완전히 지금 현재 그렇죠? 굴러온 돌이 완전히 지금 계기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보수계들이 다 장악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권성도의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예, 법사위원장이 얘들 반의 반만 해도 뭐 1억 정권 다 엉망진창 만들고 난장판 만들고 난 다음에 정권을 찾아오겠다고 그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당내에 빼곡히 들어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 직전에 한기호 사무총장. 예.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이 그 울산 선거의 그 피해자인 김기현 이런 사람조차도 이번에 처신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선거관리제도, 투표제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조금 그쪽으로 조금 가버렸는데 이번 선거는 샴페인을 터뜨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위 여당 여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신흥 세력들, 신진 세력이라고 해도 조금 뭐 그렇겠죠. 예. 이 세력들의 자기 정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아, 지금 뭐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되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가세현이 그런 면에서는 역할이 많죠. 뭐 자꾸 이렇게 잡음을 일으킨다 하는데 뭐 그쪽 문제도 있지만 많죠. 예? 막판에 터져 나온 김은혜 재산 축소 신고 뭐 가세현이 먼저 터뜨린 거죠. 어, 지금 결국 아마 그게 치명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뒤집어진 결과로 종결되면 1%가 얼마나 큰 건지를 좀 느껴야 돼요. 그죠? 그 교만함. 자, 여러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열린우리당 이후 최악의 참패다라고 하는. 글쎄요.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내년에 다시 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마저 이 잔당들, 잠좀 세력을 마저 몰아내야 합니다. 그 전에 국힘당 내에 불순 불량 세력부터 자기 정화부터 해야 합니다. 예, 현재의 국힘당의 소위 지도부 언저리에 있는 이 세력들로는 국힘당이 더 이상 국민의 성원을 받기 어렵다. 예,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 이후에 그 반사작용으로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이라는 그 상징성 있죠. 공정 정의를 상식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검찰총장이라는 그 탄압받고 핍박받고 있던 그 당시 어떤 의미에서 쟤들이 키운 거죠. 그 핍박받고 있던 그 어떤 정치적 상징성, 이 상징성이 기존의 이 불량 세력들을 대체한 효과,
자락으로 소위 말해서 국정안정, 흔히 하는 말로 그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밀어준 이 분위기. 물론 그 사이에 검수완박이니 뭐니 대권을 일단 넘겨주고 나서도 그 폐악질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렇죠. 마치 도벽이 있고 약물 중독성이 있는 애들이 약물을 못 끊잖아요. 네. 노름 좋아하는 놈 손가락 잘라도 노름 하잖아요. 노름 다시 안 한다고 손가락 잘라도 노름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 폐악질 계속 하다가 이제 지선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봤잖아요, 여러분. 네.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추경 그 되느니 마느니 하다 막판에 가서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찜 더 얹어가지고 2조 9천억 더 얹어가지고 이제 통과시켜서 선거 전날부터 돈 뿌리는 저들이 매번 추경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그렇게 관권 선거를 해와놓고 이제 그래서라도 이제 민심을 달래겠다라고 꼼수를 부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예. 그렇게 들어섰지만 지금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국힘당 내에 이 정체불명의 소위 웰빙 정당이라고 하는 그냥 자기 자리 보전에 따라서 이리 줄 서고 저리 줄 서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온갖 세력들. 이 윤석열 이 정부 주변에도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국힘당 지도부 어느 한 놈 뭐 믿을 만한 놈이 있나요, 여러분? 딱 까놓고 이야기지만 대세에 묻어서 가는 거지. 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나요? 민의를 수렴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하는 척은 하겠죠. 진정성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국힘당의 대대적인 수순,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 완전 해체, 재구성하는, 당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천막 당사 수준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환골 탈퇴하는 그러한 자기 쇄신, 자기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잡음을 일으키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또 뭐 당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전당대회 당대표 뭐 이런 지도부 재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어차피 저쪽은 참패를 했으니까 사퇴하고 뭐 재구성하고 저쪽도 난리겠죠. 그렇게 보면 정계 개편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셈인데 여기에 또 정치 기술자들이 교묘히 여기저기 예, 또 이제 손을 쓰면서 이합집산을 하는 이상한 형태. 과거 노태우 시절에 3당 합당식의 그런 어떤 돌려막기식의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이 아닌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새술은 세부대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신한 글쎄요 뭐 인수위를 거치면서 지금 내각 구성해 놓은 꼴을 보니 뭐 썩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그 한 달 동안에 국무위원이라고 장관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납득할 만한 장관이 몇 명 되나요 지금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만 한동훈 그 법무장관 이외에는 별로 뭐 눈에 들어오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뭐 총리부터 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총리지만 그것도 뭐 국무실장인가 뭔가 이상한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끌고 들어오다가 자진 사퇴하고 그 난리가 있었죠 여러분. 네? 네, 이런 어떤 정실 인사 뭐 능력주의를 내세웠지만 정실 인사 여성 장관 없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여성 장관이 들어오는 이런 즉흥적인 기분파 인사 소통도 좋고 시원시원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경망스럽게 졸속행정으로 그렇게 일 처리하는 듯한 이미지 이거 지금은 통한다. 지금은 통한다. 근데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거죠.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까. 아마도 이 지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국힘당 내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내에 경솔한 그런 부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 아직 한 달이 안 되어서 입을 안 띈다고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뭐 미국처럼 석 달간, 100일간 뭐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가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한두 달 보겠죠.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한 달 정도 더 보겠죠. 예. 그때까지도 이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 원래 한국 사회는 새 정부, 새로운 세력이 들었으면 6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 내에 확실한 어떤 그런 자기를 지지해준, 성원해준 그에 대한 응답을 못하면,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 뭐 소상공인 추경 편성해가지고 지원금 줬다고 그걸로 글쎄요, 사흘 못 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아마 돈 손에 들어오자 그냥 딱 약발 다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정,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액션, 그 기대에 맞는 액션을 못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그냥 식물입니다. 네. 그렇죠? 인공호흡기 정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국힘당이 소위 민의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진짜 웰빙 정당이라면 예, 훅 가는 거죠. 훅 가는 거죠. 예, 국힘당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정당 자체를 해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한 자리를 꿰찼든 안 꿰찼든 또 앞으로 뭐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놈이든 아니든 간에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야말로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정말 국민을 보고 가는지 예, 지켜볼 문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로 통칭되는 이 불량 세력들, 이전 불량 세력, 내로남불 세력들이 보여준 것에 대한 국민적 환멸감, 그 반동으로서의 지지였어요. 이게 이후에 이제는 이들이 새로운 세력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달라고 그 열망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성원하고 지지해줬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저끼리 매나 돌려막기 하고 있더라. 하는 짓이 뭐 별로 다른 게 없더라. 그냥 말로 때우더라. 내놓고는 안 하는데 그놈이 그 초록은 똥색이더라.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한번 깃들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라 이제 뭐 국정에 동력을 얻었다. 그거는 다른 문제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계기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제 힘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힘을 받을 수가 없다. 국힘당 꼴을 한 봐라. 경기지사 선거부터 당장 한 봐라. 윤석열 대선 기간 동안에 캠프에 입이었던 김은혜가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일예로요. 일예로 한 예입니다. 그렇죠? 이하 뭐 예를 들면 4.15 부정선거 관련한 집단들 있죠. 부정선거 감시활동, 선거 정의를 위해서 했었던 그 세력들 어떻게 이들이 대접하고 있는지 국힘당의 시선이 어떤지 보십시오. 하태경이 뭐라 그래요? 응?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는 놈은 전부 다 출당 조치해라. 지금 이게 굴러온 자들의 소행입니다, 여러분. 국힘당 내에 이런 세력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더 이상 훅 갑니다, 여러분. 훅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있나요? 국토본,
있죠. 선거 부정, 국토본이 시발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재검표장 참석한 이후에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부정선거 문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부정선거 방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등등 이들의 감시 활동 피땀 어린 노력 없이 윤석열 정부 탄생할 수 있었나요? 0.67%요? 그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윤석열의 인기? 그 참모들이 만든 건가요? 국힘당이 만든 건가요, 여러분? 지금 지선의 승리? 누가 만든 건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과는 무서울 거예요. 네, 1%, 0.1% 차로 뒤집어지는 거 지금 보고 있죠? 그게 0.1% 보여집니까? 흥망성쇠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힘당, 지금 국힘당 잊으십시오. 저는 지금 국힘당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당이 아니다. 이건 사교 클럽이지. 이들 진짜 이들의 생각 행동에 국민이 어딨냐? 입만 나불나불 국민이고 그런 거지. 진짜 국민이 어딨냐는 거죠. 선거 참패한 저 반대 세력 보다가 별로 나은 게 뭐 있냐는 거지. 소위 말해서 지금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섣불리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멀쩡한 정권 같이 야합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고 나라 엉망진창 만들고 나라 곳간까지 그들 다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무슨 정권 교체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세력이 그대로 국힘당 내에 있잖아요. 윤석열 부득이하게 국힘당 그 자기 입으로도 부지불식간에 튀어나가 그것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죠. 지금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은 자기 가치에 맞는 국정 철학에 맞는 세력들로 친구고 찌라리고 이런 거 다 없애고 당내 지지면 필요 없잖아. 이제 국민만 보고 가는 거라고. 어떤 국민이냐는 거지. 문재인처럼 내 편, 네 편 국민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그런 어떤 아청꾼들, 야바이꾼들 같은 그런 정상배들 말고 이제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준엄하게 냉혹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발 글쎄요 한 달 못 간다고 봐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달 못 간다고 봐요. 좀 뭘부터 해야 될지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개항을 해서 또 뭐 신권다발 이야기 또 나왔어요. 선거 무결성 문제 이번 선거 기간에도 역시 내내 선거 무결성 문제 있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거죠. 네? 대기업 중소기업 좋아요. 기업 규제 풀고 해서 기업을 해서 일자리 뭐 경제 활성화 좋아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여러분? 규제 풀어준다고 될까요? 사회 룰이 공정해야지. 규제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막 거기에 화답해서 천조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일자리 늘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시비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기업 생태계도 봐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독과점, 문어발식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청해서 후려치는 거 우리 한국 사회의 기업 행태가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정부. 우선 당장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사회 전 부분을 자기네들 계산에 따라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옥죄고 그렇게 해왔던 분위기를 푸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해왔던 그 잘못된 관행들, 행태들, 그 습성들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나요? 윤석열 정부. 이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특혜 시비가 나옵니다. 재벌 독재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대기업 반드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되말릴 수 있어요. 돈 쓰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소금 먹은 놈이 물 쓰인다고요. 돈 쓰는 사람들 구렁이 알같이 번 자기 돈 함부로 안 쓴다고.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선거에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경기지사 역전된 거 이거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섣불리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국힘당 완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냥 대충 뭐 지도부 바꾸고 뭐 이렇게 천만에 아니 옳시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 참패한다. 바로 돌아서면 총선이다 하는 거예요.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정상화 그나마라도 이전처럼이라도 사회 기풍이 진작이 되고 그렇게 정상화할 수 있는 초석을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거야. 이번 되었다고 뭐 정권 교체가 완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일부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일부 메이저 언론에서 그렇게 막 기사를 뽑고 하는데요. 천만에요. 아니 옳시다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김은혜의 경기지사 0.1% 역전패 잘 눈여겨보고 깊이 새겨야 한다. 국힘당 희망 없다. 희망 없다. 이런 정치, 민주당 어차피 희망 없지만 이런 정치에 희망이 없다. 이 세력들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어디에 뭐 광역단체장이 뭐 누가 했고 어느 먹었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쓸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요 지금? 어?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린 게 뭡니까? 개항을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중점이지 지방선거가 화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이가 대선 연장전이었지 지방선거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아직 그 장안에 있는 그 중력장에 있는 거예요, 대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윤석열 이 프레임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번으로 끝났어요. 다음 총선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일 거라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을 수 있는 그건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추경해가지고 뭐 소상공인 돈 좀 쥐어준다고 그걸로 될 것 같아요. 다음 뭐 할 건데 공정정의 상식이잖아요. 어떤 상식? 규제 풀어주는 그런 상식요? 그러다가 보면 재벌 특혜 이야기 나올 거라고. 예를 들면 자 안보 자 좋아요.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 받쳐주지 않고 이 부분만 한미동맹이 이렇게 두드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대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외세 반동이 일어난다고요. 또 그러면서 전쟁 그런 구설 설화에 휘말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곤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사면 초가에 몰리는 거예요. 공정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정의 보여주지 못하니까 무슨 정의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의가 보여지나요, 여러분? 규제 풀고 기업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하겠다. 이걸로 이게 정의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의 회복이죠. 상식의 회복이죠. 분단 현실에서 지금 상대가 하는 거는 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보 푼수처럼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말로 하자 쪼다 노름을 놓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잡는 이거는 상식을 보여준 거고 공정과 정의를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건 없습니다. 물론 한 달 사이에 뭐 기대하를 못하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다는 거죠. 곳곳에서 허점은 많이 보이고 있죠. 캠프 시절 때부터 지금 집권한 이후에 불과 얼마 전 뭐 수삼일 전이죠.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입에 너무 많이 오르내린다고. 뭐 개 끄는 이야기, 옷 입는 이야기, 뭐 신발 신는 이야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피트니스 모델이에요? 뭐예요? 피팅 모델이에요? 네, 피트니스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피팅. 예. 피팅 모델이 뭐예요 도대체?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퍼스트 레이디인데 말이야. 캠프 시절 때도 7시간 통화부터 해서 잡음이 많았죠.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덮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1급 보안시설에서 그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됐다. 그게 납득이 되냐고요. 어? 김정숙이도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데 그러면 걔들하고 똑같다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뭐냐고. 윤석열 정부를 세운 이유가 뭐냐고. 똑같은데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라고. 처신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잘잘못을 바로잡아야지. 예? 치마폭에 휘둘리고 친구라서 봐주고 아는 놈이라서 괜찮고 그럴 거면 우리 국민들이 또 속았다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지.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거지. 그러면 그 상식을 넘어서 공정 정의는 뭘로 보여줄 거냐는 거지. 뭘로 보여줄 거냐는 거지. 우리 사회 그냥 뭐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권력 수사하면 그게 공정 한결로 정의로 보여질까요, 여러분? 속은 썩어 있는데 언론 엉망진창이죠. 선거제도 엉망진창이죠. 한두 개입니까 이게? 이걸 그냥 다 그냥 내 이제 뭐 자리 꽤 찼으니까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척하면 되지 않을까? 뭐 당에서 알아서 좀 해라. 당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고요. 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당이라고. 상대 쪽이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차악을 선택한 거지 선을 선택한 게 아니 차선도 아니라고 차악을 선택한 거잖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지방선거 끝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다음 총선 기약 없어요. 가장 화급한 게 선거 무결성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해? 어차피 검찰공화국 소리 듣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도 왜 처리를 안 해? 이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달라? 어떤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어떤 공정을 볼 수 있나요? 국법 질서, 국가 운영 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공정한 룰, 그게 선거제도 아닌가요? 선거 관리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재 선거 무결성 문제가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 투개표, 평상, 지금 선관위 꼴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소불위예요. 조사권 이름으로 무슨 뭐 유권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게 법 해석 원칙도 없어. 저 마음대로야. 이런 권력기관을 계속 놔둔다고요? 그러고 계속 선거하고 이렇게 불꽃놀이 한다고요? 권력 수사 반드시 해야죠. 다 망가진 우리 뭐 형사사법 체계뿐만이 아니라 국법 질서, 그다음에 공무기관들 국정 운영 방식들 다 바로잡아야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상식선에서의 공정과 연결되고 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공정 정의의 각 파트를 좀 분명히 보자고요. 꼭 잡는 게 메다식으로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게 자유주의인가? 그것만 그렇게 하면 지성주의가 되냐고. 절대 이번 지선에 뭐 대승이니 뭐니 웃기는 짓 하지 말라고. 응? 아니 당 대표가 성상납 받고 돌아다니는 당 꼬라지. 당 대표 입에서 나오면 매번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당 꼬라지. 그게 될까요? 응? 과거에 자기 행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이번에도 검수완박 권성동이라는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합의해줬다가
뒤엎은 거잖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어? 탄핵 정국 때 그 법사위원장 했던 놈이잖아. 그 법사위원장이 동의 안 하고 그 탄핵이 되냐고. 거기 뭐 같이 한 놈들이 뭐 유승민계, 김무성계 그런 애들이지만 그 같이 했던 게 하태경 이런 애들이잖아. 지금 걔들이 지금 당을 다지고 있잖아. 이준석이 하는 꼴 봐. 좀 표현이 봉건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자기가 모시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못하는 인간들.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뭐 호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윤통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절대 방심하면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오늘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게 되면 선거 이대로 좋은지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방자치 이런 식 교육감 선거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교조도 확실히 퇴조하고 있죠. 네, 확실히 퇴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적어도 상식은 많이 우리 사회에서 환기가 된 것 같아요. 뭐가 상식인가에 대해서. 이 상식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같은 분이 나와서 이대남, 이대녀 편가르기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이게 상식인가요? 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썩어빠진 지도부. 국힘당을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털어야 된다. 털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당적을 박탈하고 뭐 지금 국힘당 의원인데 뭐 이거 아까워서 아니다. 당적을 완전 박탈하고 너들이 속하고 싶은 대로 가라. 민주당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새로 우리가 이렇게 팀을 짤 거니까 그 팀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때 우리가 받아줄지 말지를 다시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대구 지역의 뭐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뭐 그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차선도 아니다. 차악을 선택한 거다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가 아니다. 이거는. 칼날위에 세운 거다.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 죽는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서 지금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너무 잡음이 많아. 당신은 못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잡음이 많아. 지금 봐요. 방송 언론이 제대로 돼 있나요? 당장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어? 저처럼 아무 영향력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회원 내부용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걸핏하면 무슨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뭔 말을 했는데. 네? 이런 사회 풍조 말이죠. 개그의 정치 풍자 개그 나온다고? 그렇다고 뭐 우리 사회가 뭐 자유로워진 거래요? 온갖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국정 우선순위를 두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각 파트별로 업무 진행 속도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인수위 시절 동안 제가 안철수 인수위를 보면서 참 실망을 했는데 인선에서도 실망을 하고 국정과제 추리는데서도 참 실망했는데 한 100개 그 어디 뭐 백화점식도 아니고 말이지 핵심 국정과제가 없어. 한 달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분당가 부분에 뭐 한 자리 끼어찼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그 친구의 그릇이야.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지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새로 태어나는 출발점이지 기뻐할 일도 좋아할 일도 축포를 터뜨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좋아할 일도 아니고 축포를 터뜨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문제점을 못 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신기를 일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좀 줄이겠습니다. 예, 다음 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